찾아간 곳은 상암동 떡볶이집. 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조금 요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뜨겁고 독한 정치권 이슈만을 모아서 매콤함을 더하는 상암동 떡볶이로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매운맛을 내는 뉴스인지 평가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뉴스에 대한 시식과 또 얼마나 매운지 이 평가를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먼저 이 코너 이름이 상암동 떡볶이입니다. 두 분 떡볶이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뭐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네. 1년에 한 3-4번 정도는 네. 먹는데 1년에 서너 번이요? 그렇습니다. 안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먹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예. 평소에는 다른 더 맛있는 걸 먹느라 떡볶이를 네, 잘 예, 못 먹고 예. 체중은 불고 뭐 그렇습니다. 매운 거를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매운 걸 못 드신다. 김용태 의원님. 저는 매운 국물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국물 떡볶이 매운 걸로 좀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땀도 나고 기분도 네. 좀 풀리는 것이 있어서 제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스트레스 풀리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각각의 이제 뉴스에 대해서 얼마나 매운 뉴스였는지 평가를 해주는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박 전 원장 공개 소환 조사 본인이 공개 소환 조사를 요구를 해서 오늘 기자들 앞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김민아 평론가부터 박 전 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자신도 이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사건의 얼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분이 좀 이렇게 실종됐다가 이제 북한에 가까운 이제 곳에서 이제 피살돼서 시신이 소각된 이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는 은폐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좀 어렵게 되니까 자진 월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이제 언론에 그것을 이제 공표하게 하고 뭐 이러한 일들 그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군 정보 시스템에서 뭐 삭제하도록 했다 뭐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것들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 삭제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하고 아마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지시 받았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뭐 예고된 바이긴 합니다만 네. 결국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의문인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네. 과연 그것이 숨길 수 있었던 일일까? 그러니까 숨길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러한 이제 행동을 했다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숨기는 것에 실패해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 이게 이 돌아가신 분의 의도가 자진 월북이든 아니면 이제 좀 표류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거기까지 밀려간 것이든 결국 우리 국민이 살해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자진월북이면은 그게 어떤 책임이 경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책임이 뭐 커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경우든 이렇게 살해한 것은 북한의 책임을 이제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굳이 이것을 자진월북이라고 정리했다라는 것에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힐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네. 삭제와 은폐 지시 뭐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월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서 오늘 유가족 측에서 검찰에 문 전 대통령을 고발을 했어요. 자 앞으로 문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거리입니다.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되진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도 이 어떤 삭제한 지시 혐의를 총괄하고 지휘했던 것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으로 지금 뚜렷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러한 부분을 지시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예.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훈 전 실장이 이러한 혐의 의혹받는 것들을 계획하고 이러한 것을 대통령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좀 더 수사기관에 좀 수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문 전 대통령이 지금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진 않았겠죠 대통령께서. 설마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이 부분은 좀 검찰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유족 측에서는 지금 최종 승인했다, 허가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문제 삼아서 월북몰이에 개입했는지 이 상황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서훈 전 실장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을 좀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해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박 전 원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 두 분께서 이 맵기를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순한 맛, 매운 맛, 또 그리고 마라 맛,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매운 맛의 표시가 되는 거죠. 순한 맛, 매운 맛, 마라 맛. 자, 이 맛의 표현을 좀 창의적으로 따로 해 주셔도 되고요. 이 맛을 어떻게, 이 뉴스에 대한 맛을 어떻게 표현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뉴스를 이제 맛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순한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한 맛이다. 이게 주변에서는 이 뉴스의 맛을 이제 매운맛, 마라 맛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떤 북한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우리 국민을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 국민의 죽음을 은폐하거나 또는 이제 왜곡하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한쪽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오로지 이제 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벌이는 수사 아니냐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진실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겸허하게 이 점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실을 정말 알고 싶을 것이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 이렇게 과열시켜가지고 좀 매운맛, 마라맛을 만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떡볶이를 먹었는데 매운맛이 느껴지더라도 네, 저는 순한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 의원님. 저는 마라 맛으로 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줄 알고 매운맛이에요? 먹었는데 네. 속은 거거든요. 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드러난 의혹들, 혐의들이 모두가 국민들이 속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진실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순한 맛의 뉴스였다. 또 마라 맛이었다. 두 분 김영태 최고위원 마라 맛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료를 좀 살펴볼까요?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이 이 체포 동의안 올라올 텐데 여기에 대해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노웅래 의원은 오늘 이게 검찰이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돈 뭉치를 자신은 봉투에 넣어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것을 이렇게 띠지를 둘러가지고 돈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검찰 수사가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알아봐야 되겠지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체포동의안을 당장 내일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굉장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제출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그 이전에 이게 정치적 맥락을 형성하는 사건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모의고사 치르는 기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딜레마인데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가결시키는 대로 또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대로 어떤 경우든 간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방탄 전략 이런 거하고 네. 연계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은 열심히 하지만 노웅래 의원은 지켜주지 않는구나. 뭐 비명계라서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것이고 예.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갖고 있는 노웅래 의원까지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구나. 역시 방탄이다. 뭐 예. 이럴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방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투표 방침을 정하면서도 좀 속내가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 이 노웅래 의원이 이 좀 호소를 하면서 의원들의 분위기 자체는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더 커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해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예. 이게 모든 일을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연관지어 가지고 민주당이 다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고 정말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면은 시키는 것이고 정말 이거는 검찰의 뭐 어떤 무리한 수사다 싶으면 부결시키고 원칙대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판단까지 섞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체포 동의안이 부결돼도 문제고 가결돼도 역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파괴 공작이다. 민주당 파괴 공작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웅래 의원 결백하다 하라는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죠. 김영태 의원님. 글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전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아요. 과거 민주당이라고 진보정당이라고 하면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굉장히 깨끗함을 내세웠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에서 봤듯이 그런 돈뭉치가 나왔던 것이 현재까지 사실이고 노웅래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결과적으로 뭐 뇌물이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뭐 혐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처럼 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재보궐에서도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심판받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 동의안 같은 게 가결돼도 부결돼도 굉장히 어려운 스탠스를 취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근데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 지금 얘기했던 돈 뭉치 이건 빠져 있어요. 3억 원 넘는 돈이 있었던 것으로 장롱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6천만 원 그 수뢰 혐의로만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고 그다음에 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서 온 돈이냐. 이게 결국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에 대해서 사실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혐의는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혐의의 어떤 핵심을 구성하는 그런 혐의는 또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 수사의 핵심 줄기는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의 핵심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전 정권 청와대나 이런 데 있었던 인사들 그리고 정부에 이제 기여했던 인사들이 다 같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 수사를 이제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계속 이제 내일까지 높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또 방탄 정당이다 이런 비난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게 무슨 다른 앞서 무슨 뭐 전임 정권의 다른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결국 이제 돈이 오갔다.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라리 민주당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뭐 이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 체포동의안의 표결 처리를
어떤 뭐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고 의원들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게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일단 그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싶은데요. 다만 이게 제가 판단한 것은 언론에 나오는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걸 토대로 이제 그런 분위기 아닌가라고 판단한 건데 예. 사실 말씀을 안 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방탄정당이라는 소리 듣는 게 더 문제다라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최근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행보나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어떤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라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결이 뭐 압도적으로 뭐 이렇게 이 압도적인 표차로 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좀 아슬아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영태 최고위원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 당연히 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결된다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민주당 신경 쓸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탄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결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동네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 민주당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뉴스 두 분 어떤 맵기로 표현을 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저는 또 마라맛으로 하겠습니다. 마라맛이요. 또 속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속았다고요? 예, 현재까지 뭐 수사기관의 판단 받아봐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마저도 설마 저럴 줄이야, 아. 뭐 이렇게 속았잖아요, 국민들께서. 예. 예. 결백을 주장하는 노웅래 의원에게 속았다 이렇게. 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예. 지금은 속았다라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마라 맛이라는 게 좀 고통스러운 맛이거든요. 먹으면은 그냥 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막 코가 찡하고 막 그런 그렇죠. 맛인데 예. 그 맛을 두 번 연속 느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심한 유감을 표명을 하고 예. 저는 이제 매운 맛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라 맛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이 뉴스를 정말 정말 뜨거운 뉴스야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이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리는 정도의 그런 이제 뉴스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순한 맛일 수는 없죠. 이게 지금 매운 맛인 것이고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운맛 뉴스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라맛 또 그리고 매운맛 약간 좀 맵긴 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신경전 이걸 재료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2말 3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대 룰과 관련해서 일반 반장을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역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비율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김영태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 이 반장을 운영하는데 1반, 2반, 3반 학생들의 모아진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저 국민도 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은 받는데 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당원과 국민의 비중을 적절하게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 현재 저희 당이 갖고 있는 7대3의 비중이 나름대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줄이고 당원 목소리를 늘린다는 것은 글쎄요, 전 세금을 그럼 받지 말고 당비로만 운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민심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해야 국정을 운영하는 또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반장 선거에 3반 아이들도 참석해도 된다? 아니, 3반 아이들에 대한 참석은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중도에 있는 많은 국민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참여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뭐 당권 주자 중에 안철수 의원 당원이 아닌 지지층이 어떻게 호소할 수 있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하지만은 당원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 100%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전대룰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어느 정당, 어느 세력이 자기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는 뭐 구성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다만 지금 공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이 선출 절차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나 이런 걸 하면은 늘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당심이 굉장히 강경파 쪽에 쏠려 있고 네. 그 당심의 결과로서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강경파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 많이 했거든요. 전당대회에서 당심에서 우위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선됐는데 그게 결코 좋은 정치 아니다. 팬덤 정치로 이어진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7대3인 것을 9대1 또 10대0으로 바꾸면 똑같은 비판에 나올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손해인 것 같다. 두 분 뭐 이 맵기 평가는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아마 이 전대 룰과 관련한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